전문가와 함께하는 심도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이슈. 최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종입니다. 예, 센터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센터장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등에서 30년 정도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을 해왔고요. 예. 관련 전문 연구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한 50차례 정도 북한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그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정보 또 분석을 방송 활동 또 저술 강연 등으로 공유하면서 통일을 좀 준비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저 예전에 북중 접경 지역 같이 갔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이런 데서 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예, 그 센터장님,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게 파병 사실을 인정한 이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동안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상당히 고전을 해왔는데요. 이제 북러 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우크라이나 군을 좀 몰아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전장에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초에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을 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지역을 20% 정도 빼앗았던 푸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러시아가 본토를 외부 세력에 의해 뺏긴 게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북한군을 이 지역에 집중 투입했고, 그제 국정원이 파병 규모가 한 15,000명 정도나 된다. 예. 그리고 600명이 전사하고 4,100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거든요. 예.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거는 뭐 당연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북러 간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이 북한군 참전 사실을 지난달 26일 공개했는데요. 네. 곧바로 이튿날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노동신문에 보내는 형식으로 예. 처음 공식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러시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전해 왔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러 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탈환한 게 한 올해 초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상당한 어떤 공백 기간인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있었을까? 네. 예, 아직 좀 의문이 좀 풀리진 않아요. 혹시 뭐 북한의 뭐 선전 강화에 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전황이 좀 불확실했습니다. 예. 뭐 빼앗고 뺏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북한군도 아마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1, 2월에 한 3,000명 정도를 추가 파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2차 파병이에요. 2차 파병. 예. 그렇죠. 전황이 좀 이제 막상막하 이렇게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에다가 추가 병력 파견을 한 거였고요. 김정은도 아마 이대로 밀렸다가는 이거 큰일이겠다 해서 네. 추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몇백 명 전사, 몇천 명 부상 이게 별로 큰일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북한군 지금 정규 병력만 해도 128만 명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네. 종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 좀 총력전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사실상 뭐 다 몰아냈다. 다 이제 땅을 회복했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이제 좀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러시아의 그 어떤 북한군 파병 이거를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규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러시아나 북한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이른바 북러 조약 유사시 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불성설이죠.
나쁜 어. 동맹이나 결탁이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해도 감춰지기는 아하. 어렵습니다. 예. 지난해 6월 김정은하고 푸틴이 북러 조약을 체결하고 그거를 근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웃기는 얘기지만 그 신조약에 유엔 헌장 51조까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유엔 헌장에 따른 것, 국제법에 따른 것 정당하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데 어. 이 유엔 헌장 51조는 사실 그 취지를 보면 예. 국제적으로 외부 세력에 의해 불법으로 침공당한 국가를 도와줄 때만 정당성이 있는 어. 거지. 예.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는데 거기에 가세한다. 음.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에 발표문에서 보면 러시아 연방 경내에서 진행된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이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어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러시아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온 부분만 이렇게 막아냈다. 예. 이것도 국제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을 좀 김정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만에 하나 이 한반도 유사시에 이 러시아의 자동 군사 개입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앵커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그리고 북러 밀착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음. 김정은의 발표문, 입장문 그 끝에도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조약의 정신에 기초해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히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으면 또 군사적인 동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북한에 어떤 급변 사태가 생긴다 이러면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에 들어가서 질서를 회복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예. 중국군이 북한 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친중 정권을 수립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좀 부담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아예 군사적으로 개입할 조약상의 명분을 들고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 또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러시아 제발 도와줘 이런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푸틴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으면 야 예전에 북한이 우리 도와줬어. 우리도 북한 도우러 이제 갈 거야 하고 네. 일방적으로 병력을 진주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마치 이게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맞았는데 소련 군정이 한반도 북부에 김일성 정권을 수립해서 남북 분단의 불씨가 됐던 예. 이런 악몽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좀 약간 소름이 돋아요. 네. 예. 그러면 저기 센터장님, 만약 이번에 파병이 공식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내부 전선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북한군이 지금까지는 조금 경계를 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좀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국제법적인 위반이라든가 또 불법 파병에 대한 비난이 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를 탈환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욕심을 낼 거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종전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국경선,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에게 야 이쪽으로까지도 좀 투입해줘라. 너희 병력 정말 믿을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정은도 예. 이거 도와준 김에 화끈하게 도와줘야지 여기서 발 빼다가는 나중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면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센터장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풀어야 될 것들 많은데 대단히 난처할 것 같아요. 마냥 푸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또 거절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푸틴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그 문제 많던 광물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신들 광물도 내주고 대신 이제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는 이런 거
트럼프의 요구에 응해주니까 트럼프가 대번에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의 행동이 우리가 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예. 푸틴이 만약에 트럼프의 이런 기류를 빨리 읽고 미국 요구대로 좀 이걸 빨리 맺어줘야 되겠다. 종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면 다행이지만 푸틴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또 틀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북한군을 트럼프 요구대로 좀 트럼프는 지금 철군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뺄 거냐 아니면 푸틴의 요구대로 계속 밀어붙일 거냐 이런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는 입장이 뭐 완전히 조변석계네요. 지난번에는 뭐 러시아 쪽에 좀 붙는 것 같더니만 또 이번에 또 네. 우크라이나 또 손을 들어주고요. 이번에 뭐 광물 협정을 그러니까요.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득을 예. 앞으로 얻을 수 있고 뭐 리튬이나 우라늄 같은 자기가 원했던 중국과의 지금 전쟁 때문에 얻기 어려웠던 이 히토류나 광물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더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조선 군인들의 영웅주의와 높은 전투 능력, 뭐 자기 희생성을 높이 평가하다 이러면서 북한군을 되게 높이 칭송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북한군의 전투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혈맹 차원에서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야 됩니까? 푸틴은 정말로 북한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개전 초기에 2022년 2월에 푸틴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개전 초기에 청년들을 징집하려고 보니까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에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해외로 빠져나간 러시아 청년이 60만 명입니다. 예. 고위층들이나 이런 쪽은 다 도피를 시킨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하는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다 늙었어요.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 우리로 말하면 뭐 예비군도 한참 지난 거의 민방위 하는 분들이 가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평균 나이가 한 40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쌩쌩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한 10년간 복무하게 되는 이 정예 북한군, 그것도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 11군단 병력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지 적응이 된 다음에는 놀라운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푸틴이 지금 이 4월 29일 날 이런 발표를 했어요. 크렘린궁에서 푸틴이 북한군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할 계획이 있다. 이거는 뭐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센터장님, 뭐 시간이 없어서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여쭈고 싶은데 방금 이제 포상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이제 러시아 전승절에서 아무래도 좀 그런 선물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관전 포인트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9일이 이제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승국 지위를 얻고 종전을 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대대적인 행사가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한때 뭐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여기 참석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이 자리에 북한군도 그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푸틴이 아마 푸틴이 북한군에 대한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 이 포상 자체가 이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